안녕하세요. 저는 슈라즈 케이크의 박지현 셰프입니다. 네, 저희 슈라즈 케이크는 2015년도에 이제 공방으로 시작해서 수업을 했고요. 16년도에 매장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일산의 대화점에 있고, 그리고 9월 초에는 서교점도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베이킹 클래스에는 이제 카페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전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매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구움 과자서부터 뿌띠가또까지 조금 다양하게 다루는 편이라서 수업 오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배우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너츠 타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츠 타르트를 만드실 때에는 사블레도 만들어야 되고 필링도 만들어야 되고 크럼블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크럼블 작업도 해주셔야 되고 사블레 작업을 이제 다 끝나신 후에 필링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를 식혀야 되는 사블레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블레 만드는 방법은 사블라주랑 크레마주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블라주 방법으로 모래알 식감처럼 이렇게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루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가 파우더도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버터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푸드 프로세서에 꽂아 놓으시고 액체류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전란 15g과 그리고 커피 액기스 넣어줄게요. 커피 파우더를 넣게 되면 잘 섞이는 느낌보다는 따로 이제 점점이 박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액기스를 사용해 주시면 구움색도 훨씬 좋고 이따가 필링하고도 꽤 괜찮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얘는 액체로 사용을 해 주실 거고 이제 푸드 프로세서로 갈아볼게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한 배 한만 하시기보다는 이거 한 2배, 3배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캐누드나 무슨 스탠드 믹서를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위로 버터가 튀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액체를 넣어 주시면 돼요. 액체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싹싹 긁어서 넣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덩어리가 되면 비닐에 옮겨서 프레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루랑 액체가 제대로 잘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휴지 식히기 전에 손으로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 휴지를 할게요. 대리석 바닥에 스크래퍼로 작업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소량일 경우에는 그냥 비닐 위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편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으깨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비닐이 터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날가루 보이지 않게 매끈해지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수분이 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렇게 조금 둥글게, 둥글넓적하게 해서 여기 뭐 사블레면 사블레, 뭐 날짜 만들어 놓으신 날짜 이렇게 작업해서 냉장고에 휴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반나절 정도 휴지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소분해서 분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휴지가 돼서 나온 사블레 반죽은 이제 냉장 상태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27에서 30g 정도로 분할을 해서 홍사주를 할 거예요. 틀은 보통 매장에서 작업 환경이 좋다면 이제 적당한 2mm 정도의 두께로 밀어서 여기 타공틀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좋은데 보통 작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만한 작업 환경이나 여의치가 않아서 분할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27에서 30g)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반죽은 다시 본 반죽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홍사주를 하실 때는 조금 빠르게 이제 벽면 쪽으로 밀어서 손으로 많이 만져서 버터가 많이 녹지 않게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느 부분이 얇게 돼버리면 꽉 누르거나 아니면 너무 녹아서 힘이 없으면 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쪽 부분은 좀 구움색이 많이 나게 돼서 쓴맛을 낼 수도 있어요. 혹은 꺼내거나 필링을 넣고 구울 때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뭐 얇게 되거나 바닥이 비치거나 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금 만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서 지금은 누름돌을 넣을 수가 없고 한 냉장고에서 5분 정도만 지나면 좀 단단해져요. 그때 이제 머핀컵을 넣고 누름돌을 넣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냉장고에 놔주시냐면요. 이렇게 만졌을 때 무너지지 않은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5.5cm 머핀컵이거든요. 머핀컵을 넣었을 때 이 사이로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까지의 단단함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르트를 구울 때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들뜨지 않게 끝에까지 유산지 머핀컵을 꽉 이렇게 펼쳐주세요. 각을 잘 잡아야 누름돌도 끝까지 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야 각 잡힌 타르트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꽉꽉 누르시면 이게 주름진 거기 때문에 이따가 누름돌 꺼내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타르트 반죽 중에 사블레가 제일 잘 녹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타르트든 간에 이렇게 모서리까지 누름돌이 정확히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잘 눌러서 각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예열된 오븐에 넣고 구워보겠습니다. 네, 구워져 나온 타르트는요, 이렇게 이 정도의 구움색만 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시 또 안에 필링을 넣고 170도 오븐에서 12분, 15분 정도 다시 구워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과하게 색이 나다 보면 오븐에 들어가서 추가로 구울 때는 더 진한 색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애벌 굽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링 만들어서 넣어서 구워볼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크럼블을 만들 건데요. 부드러운 상태에 버터에 설탕이랑 가루류를 넣고 이제 손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소량일 경우에는 뭐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설탕도 넣어주고요. 가루는 채쳐서 넣어볼게요. 아몬드 가루랑 박력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바삭바삭하고 딱딱한 식감의 크럼블이 좋다 하시면 아몬드 파우더를 좀 박력분으로 더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색감을 위해서 설탕도 황설탕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백설탕이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넣고 시나몬 파우더는 그냥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였으면 이제 손 끝으로만 좀 조물조물해서 만들어 볼게요. 손바닥으로 꾹 쥐게 되면 아무래도 버터도 많이 녹게 되니까요. 손끝으로만 형태 잡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븐에서 오래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애벌 굽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럼블이 완성이 되면 준비된 철판에 펼쳐주시고요. 너무 가루처럼 됐다 하시면 딱 잡았다 내려놓으시면 다시 형태가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타르트 안에 들어가는 필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로랑땡이라는 그런 과자, 구움 과자류가 있는데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럽을 끓여서 그 다음에 졸인 다음에 파테 사블레에 넣고 구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는 먼저 로스팅을 살짝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160도에서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다 같이 끓여 볼게요. 커피 액기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 소스도 넣어볼게요.
캐러멜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캐러멜은 당을 가열해서 캐러멜라이제이션 되는 캐러멜과 단백질과 당이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여 갈색으로 변하는 마이야르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인에서는 캐러멜라이제이션에 의한 캐러멜인 캐러멜 레진과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캐러멜인 캐러멜 페이스트와 캐러멜 브릴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러멜 레진은 설탕을 태워서 만든 100% 캐러멜화된 설탕으로 콜드브루 커피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캐러멜 페이스트는 자체 제조품으로 트레알로스를 사용하여 감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각종 제과용 소스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캐러멜 브릴레는 스위스 박목한 소에서 얻은 우유로 만들어지며 플러드셀을 넣은 솔티 캐러멜입니다. 유풍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캐러멜 마끼아또 등 음료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 캐러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 넣어주시고요. 머스커버드 설탕도 넣어주시고, 설탕, 소금, 꿀, 그리고 생크림. 커피 액기스랑 그리고 캐러멜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하지 않고 하시면 온도로는 이제 색 변화로 보면서 멈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 온도계로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너무 단맛만 나는 게 싫어서 커피 액기스를 같이 넣어줬고요. 필링 색이 금방 예쁘게 나지 않아서 캐러멜 소스도 같이 넣어서 단맛을 맞춰주었어요. 제가 쇼트케이크도 그렇고 캐러멜하고 커피를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머스커버드 설탕이랑.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온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너무 온도를 많이 높여서 필링을 만들게 되면 오븐에 넣고 다시 추가적으로 구울 건데 쫄깃한 식감보다는 되게 단단한 식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10도 정도까지만 딱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었고요. 온도를 잡기 위해서 바로 견과류를 넣어주시면 여열이 올라가는 걸 이제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잘 섞으신 후에 먼저 구워놨던 사블레 타르트 쉘에 넣고 오븐에 다시 추가로 구워볼게요. 얘도 시간이 지나서 굳게 되면 단단해지니까 먼저 쉘부터 구워 놓으시고 필링을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좋아하시는 견과류가 따로 있으시면 그걸로 바꿔서 하셔도 괜찮아요. 크럼블 작업이 조금 번거로우시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고소하고 식감 자체도 크럼블 식감이 좋아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호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쁘게 올려주시고 크럼블도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아까 미리 구워놓은 크럼블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 정도 크기 정도로 이제 나왔어요. 타르트 하나당 이제 23g 정도의 크럼블을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합에 있는 대로 n분의 1 해서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따뜻할 때 올려야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원하는 만큼 올려주실 수가 있으세요. 애벌로 굽지 않으면 너무 오래 구워야 되니까 꼭 애벌로 크럼블은 구워주시고요. 좀 덜 올라간 데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덮어서 해주시면 돼요. 속 안에 있는 필링은 거의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뭐 익혀야 될 건 없고 추가적으로 그냥 더 구움색만 내주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고 구워 보겠습니다. 너츠 타르트가 이렇게 구워져 나오면 꺼낼 수 있게 틀째로 한 김 좀 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싸서 뒤집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대로 크럼 많이 떨어지지 않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빼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바로 썰어 볼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쫀득한 식감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약간씩 이렇게 속 안에 너츠가 보이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상온에서 판매를 하시면 되고 얘도 방습제를 꼭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크럼블 같은 경우나 사블레 같은 경우는 쉽게 눅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습제 해서 3일 정도 혹은 5일까지도 괜찮아요. 속 안에 뭐 액체를 다 충분히 많이 끓여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냉동실 보관도 다 가능하시고요. 냉동실에서 일주일 정도 되시고요.